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오전, 그러니까 한 2시간 반쯤 됐네요. 오늘 오전 9시 30분쯤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조사가 아닌 비공개 조사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자택과 당사, 국회 사무실 등을 동시 압수수색한 지 엿새 만에 검찰에 소환이 돼서 정진상 실장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정진상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4가지. 뇌물 받은 거 아니냐, 1억 4천 정도.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저거는 나중에 뇌물을 약속받은 거 아니냐, 뭐 이 얘기입니다. 부정처사 후 수뢰. 그다음에 유동규 자택 압수수색할 때 유동규 전 본부장 핸드폰 버리라고 지시한 게 정진상 아니냐.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크게 4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진상 실장이 본인 혐의와 관련해서 뭐 단 1%도 인정하지 않았었죠. 적극 부인해 왔습니다. 3인 성호라는 말도 썼고 부정한 돈 받은 일 없다. 사냥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재명 결백이 드러날 것이다. 저는 백성문 변호사께 첫 질문을 드릴게요. 네. 정진상 실장은 본인 혐의에 대해서 저렇게 뭐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 오히려 오늘 검찰 소환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진상 실장이 본인의 떳떳함,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포토라인에 서서 좀 들어가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비공개로 조사를 받고 일단 있을까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처럼 뭐 무조건 포토라인 세우는 게 인권 침해 문제나 또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저렇게 원하면 비공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일반인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이제 뭐 아예 뭐 신상 공개가 되는 그런 피의자들 제외하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 모든 혐의에 대해서 거의 검찰의 소설 같은 이야기 수준이라는 취지로 지금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뭐 한때 뭐 묵비권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일단 기사상으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겠다는 입장이란 말이죠. 예.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연 정진상 실장이 본인의 결백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김용부 위원장도 최초에 똑같이 같은 스탠스를 취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정치 자금이나 뇌물과 관련된 수사 관련해서는 준 사람, 쉽게 말하면 준 사람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각각 분리신문했을 때 일치하면 현실적으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정진상 실장 관련해서도 지금 뭐 유동규 씨나 뭐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일단 기반이 되고 거의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오늘 어찌 보면 정진상 실장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과 정진상 실장 측의 이제 협의하에 오늘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오전 9시 반경에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입장을 해서 조사실로 향했답니다. 그러니까 언론 카메라가 정 실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김종인 의원 한 말씀 하실까요? 저는 그게 정말 신기해요. 신기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고 몇십 년 동안 같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할 경우에는 실제로 모든 사인을 정진상이라는 항목을 개선 라인에 없는데 여기다가 비서실장 정진상에서 정책실장인가요? 뭐 사인을 해서 다 그 모든 정책들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던 사실상의 실세란 말이에요. 근데 저분의 사진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한 장이에요. 모든 언론에. 모든 언론에 나오는 사진이 딱 저 한 장이고 저 자택의 CCTV에도 가족들이 드나드는 사진은 있는데 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뭐 지하로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는 포토라인 앞에 서서 본인의 무고함을 온 국민 앞에 공개하고 질타할 수 있는 검찰을 질타하고 이것은 뭐 정치 보복입니다 내지는 뭐 정치적인 음모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데. 기회죠 당연히. 근데 왜 분명히 지금까지는 뭐 이건 완전히 소설이고 나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당당하게 포토라인에 서서 이거 이러이러해서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고합니다라고 왜 말씀을 하시지 않는지. 공인이시잖아요, 저분은. 그게 무슨 사인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복병 위원장.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분이 만약에 공개적으로 들어가서 저는 결백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시청자들이 믿겠습니까? 오히려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섰겠지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분은 이제 비서고 그동안 얼굴을 내놓고 활동을 안 했었기 때문에 본인을 가급적이면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이것을 바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네. 그 자체로 존중하면 될 것이지, 혐의가 있기 때문에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건 라는 아니다. 추측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정진상 실장 측의 이 검찰 수사에 응하는 태도의 전략이 좀 변한 걸까요? 한번 보시죠. 검찰은 이제 정진상 실장을 비공개 소환하고 조사한 이후에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정진상 측 변호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 조사에서 적극 진술을 하겠다. 터무니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 반박할 생각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정진상 실장 쪽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만약에 구속이 되면 단식까지 할 것이다. 뭐 입을 일체 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적극 반박을 하겠다. 이건 왜 전략의 변화가 있는 걸까요? 일단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렇게 하실지는. 실제로 물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김용부 위원장이 일단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묵비권 행사하고 그리고 결국 구속이 돼서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자들의 진술로 이제 결합이 돼서 거기다 어떤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사실상 이제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묵비권 행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혐의를 일체 부인하면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 자체가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를 혐의를 부인하는 거다 그렇게 읽습니까? 그 부분을? 부인하는 거죠. 그냥 묵비권 자체가. 묵비권 자체가 네, 부인하는 그게 걸로 이제 검찰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받아들입니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어. 근데 질문을 쭉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고 네. 근데 관련된 증거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충분히 기소를 할 수 있고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들이 있으면 해명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예. 일단 검찰의 지금까지의 조사 과정이나 수사 과정들을 지켜볼 때 일단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4가지인데 예. 이 4가지 혐의로 입건을 했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이번 주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영장 발부 여부가 어찌 보면 지금 정진상 실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측근이라고 했던 김용 정진상인데 김용 부원장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 정말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정진상 실장마저 구속이 된다면 이건 가정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좀 파장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자, 지난 9일이었죠. 정진상 실장을 정조준한 검찰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정 실장 측 변호인과 민주당은 이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저희의 입장은 이동규의 진술 말고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에서 그 윈도우 프로그램을 설치한 로그 기록, 대장동 관련된 기사, 언론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접속 기록, 검색 기록, 그리고 그 찢어진 메모 용지, 그리고 파쇄된 종이 한 문큼, 이것이 압수수색 결과 검찰이 확보한 결과입니다. 정진상 실장이 출근한 지가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압수수색 장소와 정진상 실장 혐의와는 관련도 없습니다. 자, 정진상 실장의 수사와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좌 내역 등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면 공여자 진술과 범행 관련 각종 간접 사실을 어느 정도 검찰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혐의 성립이 아마 판가름 날 것이다. 이게 관건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정진상 실장이 일단 1억 4천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기와 액수가 저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3천, 5천, 3천, 3천, 시기 좌측에 있죠. 그래픽 넘겨보죠.
그런데 저러한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한테 돈을 전달할 때 그 정진상 실장 자택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안에는 CCTV가 있어서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서 돈을 전달했다.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 종업원 통해서 돈을 전달했다. 이른바 돈 세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법조인인 백성문 변호사께 또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 얼마나 검찰이 이제 혐의를 입증하는데 그 물증을 확보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건데 이런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 여러 차례 드리지만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예.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쉽게 말해서 준 사람의 진술. 그리고 이 준 사람하고 관련돼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단 일치해야 될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간접 사실. 예를 들어서 김용 부위원장 같은 경우 그 돈이 건네졌다는 그 배낭. 그다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확보가 되면 이제 충분히 그 부분이 입증이 됐다는데 지금 이 상황도 보시면 유동규 본부장뿐만 아니라 정민용 변호사도 거의 같은 이제 그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지금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각각 분리신문 받았는데 동일한 진술이 나온다. 예. 이제 그렇다면 사실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뇌물이나 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완벽한 물증이 나오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은 저 진술과 진술에 부합하는 간접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예. 저희가 아직 그 간접 증거를 다 확보해서 저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검찰의 자신감을 볼 때는 좀 어느 정도의 간접 증거도 확보를 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번 정진상 실장에 대한 소환을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제1야당 대표 169석의 제1야당 대표의 최측근을 소환하는데 뭐 어설프게 소환했다가 나중에 검찰도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이번에 소환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오늘 조사가 진행되는지는 오늘 조사 이후에 좀 조금씩 내용이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